방치하면 신부전을 일으키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고, 특히 노인이나 아기들에게는 몹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성 약사입니다. 오늘은 흔히 장염이라고 말하는 급성 위장염의 증상을 알아보고 대처법, 주의사항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엄밀히 말하면 장염이라는 말은 장에만 국한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오심, 구토 등의 위장 문제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급성 위장염이 맞습니다만 편의상 장염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감염성 대장염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과 세균에 의한 감염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바이러스는 노로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에 의해서 많이 발생해요. 로타바이러스는 최근 백신의 영향으로 줄어들고 있고,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 장염을 주로 일으킵니다. 겨울철 장염에 의한 영상은 따로 만들어서 올려드렸으니까요. 그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지금은 여름이니까 여름철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세균성 대장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균의 종류별로 약간씩 증상이 다르지만 그건 영상 뒷부분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장염의 증상은 설사, 오심, 구토, 복통을 일으키고 발열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2, 3일 고생하고 잘 회복되지만 특히 위험한 사람은 노인과 영유아입니다. 탈수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이 발열, 구토, 설사, 수분 섭취 부족인데요. 아기들은 몸집이 작아서 약간의 설사에도 탈수가 오기 쉬워요. 또 노인들은 나이가 들면서 수분을 저장하는 능력이 떨어져 가뜩이나 탈수가 진행되어 있는데, 장염으로 수분과 전해질이 더욱 빠져나가게 되면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체내 수분량이 2% 부족하면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탈수가 진행되면 구강이 건조해지고 피부 탄력성이 줄어들어서 쭈글쭈글해지고 무기력, 땀과 소변이 나오지 않고 소변색이 진해집니다. 더 진행되면 경련, 혼수가 올 수 있고요.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고령자가 장염이 왔다. 그런데 설사만 하는 게 아니라 폭풍 설사를 하면서 열이 나고 오심구토까지 있다 하면 자가 치료하지 말고 병원으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빨리 수액 치료를 하면서 구토를 없애주는 약도 투여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항생제 처방을 받으실 수도 있죠. 일단 이때는 위나 장 점막이 염증이 생기고 부어있는 상태이고 또 매우 민감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음식이 조금만 들어가도 또다시 복통설사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물만 마셔도 토한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 탈수가 심각해질 수 있어서요. 수액 치료를 하고 금식을 하루 정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장염 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사망 원인이 탈수이기 때문에 수분을 섭취해 준답시고 맹물만 계속 마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몹시 위험한 행동입니다. 수분뿐 아니라 나트륨, 칼륨 등 전해질도 소실되는데 물만 마시면 전해질이 부족해져서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수분을 더 빼내서 설사가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신장 문제로 인해서 저염식, 칼륨 제한을 하시는 분들은 장염으로 인한 탈수 시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체내 수분량이 부족하면 신부전 등 각종 장기부전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감염성 장염의 또 한 가지 주의사항은 지사제 복용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요주의 성분이 있는데요. 로페라마이드가 들어있는 지사제가 그것입니다. 로페라마이드는 대장의 근간신경총에 작용하여서 장의 연동운동을 감소시켜요. 그래서 내용물이 장 속에 오래 머무르게 합니다. 한마디로 확 틀어막아 버린다는 개념인데요. 만성설사나 약물의 부작용에 의한 설사에는 좋지만 감염성 설사에는 좋지 않아요. 그 안에 세균이 생성한 독소가 잔뜩 들어있잖아요. 이거는 쏟아내야 오히려 좋은 건데 장 속에 가두면 어떻게 될까요? 독소의 자극은 계속될 것이고 그 독소가 몸에 흡수될 것이고, 장 점막에 출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폐혈증이 생길 수도 있겠죠. 장폐색이나 변비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나마 사용해 볼 수 있는 지사제는
아스타빅이나 포타겔 같은 스맥타이트 성분의 흡작성 지사제가 있겠고요. 이것도 많이는 쓰지 말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합니다. 발열이나 혈변이 있는 경우에는 지사제를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 섭취 시 시판 이온 음료를 사서 마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특히 스포츠 음료는 당분도 많이 넣게 되는데요. 높은 당에 의해서 삼투성 설사로 설사가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경구 수액으로 과거에 처방용 페디라산이 있었는데요. 2021년도에 생산이 중단되었고요. 처방용 링걸라이트 액을 사용하거나 약국에서 바로 구매 가능한 것으로는 레스큐라이트 액이나 링티 등을 이용하시는 것도 수분과 전해질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구하기 힘들다면 끓여서 미지근하게 식힌 물 1리터에 죽염 반 티스푼과 100% 착즙 사과 주스를 한 반컵 정도 섞어서 드셔도 됩니다. 장염은 전염성이 강하므로 반드시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요. 보균자가 음식을 조리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세균성 장염균의 종류별로 자세히 알아볼게요. 여러분들 식중독이라는 말은 자주 쓰시죠? 식중독은 각종 세균에 의한 식중독도 포함이 되고 독버섯이나 보거독처럼 독소에 의한 식중독도 있습니다. 원인이 음식으로 기인할 때 식중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부 포함도 되면서 또 겹치는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감염성만 언급하자면요. 첫째, 비브리오 균에 의한 장염입니다. 비브리오는 비브리오 콜레라, 비브리오 파라헤몰라이티쿠스, 비브리오 블리티쿠스가 있어요. 콜레라는 장마 끝에 유행할 수 있고 특히 침수 지역 같은 곳은 분변으로 물이 오염되어서 더 유행할 수 있습니다. 오염된 물 음식에 의해서 일어나고요. 2 내지 4일 잠복기 후에 심한 설사와 탈수를 일으킵니다. 복통은 없는 편이나 방치 시에 저혈압, 혼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탈수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편입니다. 비브리오 파라헤몰라이티쿠스는 장염 비브리오로 알고 있는 급성 세균성 장염으로 복통, 설사, 구토를 일으킵니다. 바닷물에 사는 식중독균인데요. 8월에서 9월 달에 78% 정도가 발생합니다. 생선, 조개, 오징어의 표피나 아가미 등에 붙어 있습니다. 이열이 있을 수 있고요. 통상 12시간 정도 지난 후부터 발생합니다. 열과 산성에 약해서 해산물을 먹을 때 익혀 먹거나 레몬이나 식초를 곁들이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비브리오 블리피쿠스는 가장 무서운 균인데요. 간염, 간경화, 알코올 중독자 등 간이 문제가 있는 40대 이상 남자에 잘 일어나고 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오염된 바닷물을 들어가서 감염됩니다. 서해안, 남해안이 위험지역이고요. 12시간 내지 24시간 잠복기 후에 복통, 발열, 오한, 저혈압, 구토, 설사, 쇠약감 등이 오다가 24시간부터 하지에서부터 시작되는 특징적인 피부 병변이 나타나고 괴사까지 일어납니다. 세팔로스포린계나 테트라사이클린 등의 항생제 치료를 빨리 하지 않으면 장기 부전으로 급속히 진행됩니다. 치사율이 무려 50%가 넘는 무서운 균입니다. 둘째, 살모넬라입니다. 닭, 오리 등 가금류, 계란, 도마 등에서 2차 오염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기 쉬워요. 제가 살모넬라 걱정 없이 반숙계란 삶는 방법이라는 영상을 올려놓았으니까요. 그것도 참고하세요. 8시간 내지 48시간 잠복기 후 복통, 설사, 구토, 발열을 일으킵니다. 혈변을 볼 수도 있는데요. 이는 살모넬라균이 장 상피세포를 공격하여서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열에 약해서 62도 내지 65도씨에서 30분 만에 사멸됩니다. 장티푸스도 살모넬라균의 일종인데요. 살모넬라 타이피유 감염에 의해서 발생하고 초기에 항생제를 쓰지 않고 방치 시에 일반 살모넬라 대비 사망률이 높아서 10 내지 20% 정도입니다. 보균자의 대소변에 오염된 음식에 의해서 전염되고 치료받지 않을 경우에는 수개월 내지 1년간 균을 배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1 내지 3주 정도의 잠복기 후 40도 정도의 고열, 복통, 설사, 두통 등을 일으킵니다. 소아는 설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인의 경우에는 설사가 아니라 오히려 변비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감기로 오인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는 항생제를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방치 시 장폐색, 장천공, 급성 담낭염, 골수염 같은 합병증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공중위생이 좋지 않은 나라에 많고요. 더운 나라에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포도상 고균에 의한 식중독도 있는데요. 이미 음식 내에서 세균에 의해서 만들어진 독소에 의해 일어나므로 잠복기가 거의 없어요. 가장 빠르게 일으켜서 1시간 내지 6시간 이내에 오심, 구토, 복통,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독소는 또한 가을에도 파괴되지 않고요. 손에 상처 등 포도상 고균에 감염된 사람이 조리를 하여서 오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장균에 의한 경우도 있는데요. 가장 악명 높은 균은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5157 대장균입니다. 속까지 잘 익히지 않은 햄버거 패티나 소고기, 오염된 우유 등을 통해서 전염됩니다. 용혈성 대장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건 위산에 강해서 살균이 안 되고요. 8일 정도의 잠복기를 가지고 설사, 복통, 혈변 등을 보고 혈액을 용해하여서 신장 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려서 용혈성 요독증후군이 발생합니다. 신부전에 이르러서 투석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열에 취약하므로 충분히 익혀서 먹어야 되고요. 햄버거처럼 갈아서 만든 고기 패티는 균이 속안까지 오염될 수 있어서 충분히 익힌 후 먹어야 합니다. 이질도 있는데요. 세균성 이질은 시겔라균이 일으키는 2급 감염병입니다. 오염된 물, 음식을 통해서 감염되고 이것도 위산에 죽지 않고요. 소량의 균에도 감염이 될 수 있어요. 1 내지 7일간 잠복기 후에 구토 등 초기 증세가 일어나고요. 그 이후 하루 수차례씩 설사를 일으켜서 탈수, 혼수 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중 3분의 2 정도는 혈변도 나타납니다. 이질 중에는 아메바라는 원충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질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름철이라 감염성 대장염을 알아봤는데요. 물은 꼭 끓여서 식힌 물을 마시고 음식도 반드시 익혀서 드십니다. 조리한 도마와 칼 등은 깨끗이 잘 씻고 소독하고 용변을 본 후에도 꼼꼼히 손을 씻고 음식을 조리하거나 섭취하는 전후로도 손 씻기는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전염성이 강하니까요. 환자는 격리하고 설사가 나타나면 수분, 전해질 보충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음식은 금식하거나 미음이나 죽 등 자극이 최소화된 것을 드세요. 제 영상 중 설사할 때 피해야 될 음식이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고요. 열이 나면서 설사를 하신다면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기원할게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만나요. 행복하세요.